똑바로 봐.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랭아 줄 수 있는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여름이 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아졌죠?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이 칼로리 밸런스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칼로리 밸런스, 이 스틱 하나가 한 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설명을 읽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음식이 칼로리 밸런스 말고도 더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설명 잘 읽어보고 먹어야 하는 음식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무알콜 맥주. 밖에서 푹푹 찌는 더위를 견디고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술을 못 먹는다거나 살이 찌는 것이 싫다거나 등의 이유로 맥주를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병에 걸렸거나 임신을 하신 분들은 아무리 맥주가 땡겨도 꾹꾹 눌러 참아야만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무알콜 맥주가 최근 속속 출시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설레는 마음으로 무알콜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무알콜도 있고 비알콜도 있고 노알콜도 있고 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예 다른 음료이기 때문인데요. 무알콜 맥주만 알코올이 0%, 다른 비알콜, 노알콜 같은 표기의 맥주는 알코올이 1% 미만 들어있다고 합니다. 밑에 적혀있는 숫자도 의미가 다른데요. 이름에 0.0이 적힌 맥주는 알코올이 0.1% 미만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며 0.00이 적힌 맥주는 알코올이 0.01% 미만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0.0이 적힌 비알콜 맥주의 표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0.05% 미만 알코올 함유라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 그냥 임산부가 마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산부인과 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극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는데요. 간혹 이렇게 에탄올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를 주의하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 알코올 섭취가 금지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함유량까지도 2번, 3번 꼭 확인하고 드셔야겠습니다. 4위, 체중 조절용 시리얼. 먹기에도 간편하고 맛까지 좋은 체중 조절용 시리얼은 많은 매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광고하고 있죠. 간편한데 맛도 있고 살까지 빠진다니 여기에 혹해 광고처럼 시리얼을 듬뿍 쌓아놓고 우유를 부어서 드시던 영순이 분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시리얼 옆면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시리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1회 권장량으로 30에서 40g 정도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이 분량은 겨우 종이컵 한 컵에 불과한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럼 평소처럼 국그릇에 시리얼을 담아 먹는다면 시리얼만 130kcal에 우유까지 먹으니까 차라리 같은 무게의 밥을 먹는 것이 살이 덜 찔 지경인데요. 심지어 체중 조절용 시리얼은 오히려 다른 시리얼보다 칼로리가 거의 같거나 약간 더 높은 경우도 많다고 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야? 바로 단백질 등의 기타 영양 성분이 다른 시리얼에 비해 많아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다른 음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는 논리인 셈입니다. 물론 시키는 권장량대로만 잘 먹는다면 살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니 과자도 밥도 치킨도 피자도 한 끼에 30g만 먹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시리얼의 단짝 친구마저도 먹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보고 먹어야 한다는데 그 친구는 바로 3위! 우유! 시리얼의 단짝 친구 우유 역시 설명을 잘 읽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가격이 싼 우유를 발견해 냉큼 집어와 집에서 한 모금 마셨는데 애틋해! 이게 뭐야? 우유가 왜 이렇게 밍밍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우유가 아니라 환원유를 골랐기 때문인데요. 우유곽에 적혀있는 원재료 및 함량 부분을 보면 원유가 100%인 우유가 있는가 하면 30% 혹은 20%인 우유도 있습니다. 원유의 함량이 낮은 우유는 나머지 분량이 탈지, 분유 등으로 대신 채워져 있죠. 네, 아이들이 먹는 그 분유 맞습니다. 유지방을 분리해낸 우유에 수분을 증발시켜 가루로 만든 탈지 분유는 유통기한이 길고 운반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원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요. 값싸게 수입해온 탈지 분유에 물과 유크림 등을 섞어 원유와 비슷한 맛을 내도록 바꾼 것이 바로 환원유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환원유는 그 제조 과정에서 각종 영양소와 맛을 내는 성분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 밍밍한 맛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업체에서는 환원유에 원유를 섞어
섞어 단점을 상쇄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환원유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0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 20%만이 환원유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당당하게 환원유가 적혀 있더라도 무슨 우유인지 모른 채 오, 가격이 싸네 하고 집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영순이 분들은 우유가 너무 싸다면 꼭 성분표를 살펴보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죠? 2위, 오렌지 주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과즙 100% 주스만이 과일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글이 올라오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듣고 보니 진짜로 그런 것 같다며 많은 호응을 얻은 이 글을 보고 과일 사진이 있는 주스를 사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사진이고 뭐가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주스를 골라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렌지 주스의 뒷량, 여기 적혀있는 과채 음료와 과채 주스로 과즙의 함량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채즙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과채 음료, 95% 이상인 경우에는 과채 주스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채즙이 10% 미만이라면 혼합 음료가 되는데요. 과채 음료나 혼합 음료의 경우에는 맛을 내기 위해 과채 주스에 비해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더 많다고 하죠. 하지만 과즙 100%라고 당당하게 적힌 과채 주스라고 해도 다 똑같은 과채 주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스의 종류에 따라 과즙의 정제수와 여러 성분을 섞은 농축 주스와 정말 과즙 100%만으로 주스를 만들어낸 비농축 주스로 나눠지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주스의 구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소비자들은 표지 성분을 보고 원하는 주스를 잘 찾아야 한다고 하죠. 주스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니 이 정도면 그냥 오렌지 직접 갈아 먹는 게 낫겠어요. 1위, 생수.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라는 이유로 생수가 불법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야 생수 판매가 허용되었던 과거가 거짓말처럼 2022년 현재는 생수 시장의 크기가 1조를 넘어 2조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수가 다 같은 생수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된 생수가 대부분이지만 잘 살펴보시면 혼합 음료라고 표기된 생수도 간간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로 보나 그냥 물 같은데 이게 왜 혼합 음료라는 거지? 수원지에서 가져온 물을 여과 과정만 거친 후에 그대로 판매하는 먹는 샘물과 다르게 혼합 음료인 생수는 추가로 정제 과정까지 끝낸 후에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조금 찝찝한데 심지어 환경부가 관리하는 먹는 샘물과 달리 혼합 음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술하게 관리된다고 하는데요. 먹는 샘물이 매일 5개 항목, 매주 4개 항목을 검사받는 것도 모자라 6개월마다 52개 항목을 검사받으며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과 달리 혼합 음료는 2개월에 한 번씩 5개 항목만을 검사받으면 되죠. 이렇게 분명히 안전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 음료인 생수는 먹는 샘물과 분간할 수 없게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염분을 제거해야만 하는 해양심층수처럼 어쩔 수 없이 혼합 음료로 지정되는 생수들도 있어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잦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점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게 되자 김강립 식약처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쁜 점들이 부각되어 혼합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진 상태지만 사실 혼합음료는 미네랄의 양을 조정해 맛과 영양소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진행된 먹는 샘물 품평회에서는 혼합음료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 하루빨리 혼합음료의 관리 기준이 개선돼서 먹는 샘물이든 혼합음료든 맛 좋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제로칼로리 음료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로칼로리 음료 역시 사실 0칼로리가 아니라는 사실, 국내법상 100ml당 4kcal까지는 제로칼로리로 표기해도 되기 때문에 제로콜라 기준 100ml당 1.2kcal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70kg인 성인 남성은 숨만 쉬어도 시간당 약 70kcal를 소모하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수십 리터를 마시는 게 아닌 이상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사실상 제로칼로리나 다름없다고 하니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은 시원하게 제로콜라 한번 마셔볼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